안녕하세요, 구다이프입니다. 가끔 댓글로 제가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당시에 봤던 교재나 또는 들었던 강사님들,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댓글로 답글을 드리긴 했는데 영상으로 찍어두면 나중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이미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었고 이제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로스쿨을 가서 나와서 변호사 시험을 치러야지만 되는 것으로 완전히 제도가 일원화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사법시험을 봤을 당시에는 1차 객관식 시험, 헌법, 민법, 형법, 그리고 보통 경제법이나 이제 국제법을 많이 선택하시게 되는 선택 과목 하나를 골라서 그렇게 4과목을 객관식 시험을 하루에 걸쳐서 보게 되어 있었고, 그 객관식 시험이 이제 상대평가에 해당하는데 그 객관식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한 번의 유예가 주어져요. 그래서 동차와 그 다음에 유예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2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2차 주관식 서술형 시험에서 헌법, 민법, 형법을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행정법, 상법, 이렇게 보통 흔히들 후사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렇게 4과목까지 포함하여 총 7과목의 서술형 시험을 4일간에 걸쳐서 치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우선 1차에서 객관식 준비를 할 당시에 헌법, 민법, 형법, 선택 과목은 현재는 관심 있으신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국제법을 선택을 했었고요. 근데 헌법은 금동은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금동은 강사님께서 쓰신 헌법학 강의라는 책을 토대로 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형법 같은 경우에는 신호진 강사님께서 쓰신 형법 요론, 제가 공부할 당시에는 총론과 강론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그 책을 처음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 마지막 최종 시험 합격할 당시까지 계속 그 책을 보았고요. 그리고 민법의 경우에는 제가 공부를 할 당시에는 김영배 교수님께서 쓰신 민법학 강의라는 책이 가장 많이들 보는 그런 수험서였어요. 그래서 저 역시 그 김영배 교수님의 민법학 강의 책을 주교재로 하여 그 당시에 나름 레전드로 불렸던 김종원 판사님의 민법 기본 강의를 듣고서 공부를 했습니다. 1차를 준비하면서는 사실 강의 선택과 그리고 교재 선택에 있어서 큰 고민을 하지 않고 정할 수 있었고, 실제로 강의와 그리고 교재 모두 만족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슬럼프 없이 수험 생활을 잘 마칠 수 있었고요. 2차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는 민법, 형법, 헌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차를 준비하면서 워낙 굉장히 좀 자세하게 이미 공부를 해온지라 보통 기본서에 해당하는 교재를 따로 추가해서 보지는 않아요. 다만 2차가 주관식 서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판사로 재직 중이신 노재호 판사님이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 실강으로.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듣고 그분의 민법 교환 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 형법 교수님이시기도 하셨던 하태훈 교수님께서 쓰신 형법 사례 연습, 그 책을 추가로 보았고요. 형법 같은 경우에는 따로 강의 수강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저 혼자서 사례집을 풀어나가면서 제가 쟁점을 잡아보고 목차를 잡아보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이제 형법 과목을 공부할 당시에 꾸준히 해주는 것으로 대체를 하였고, 강의는 따로 듣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헌법 같은 경우에는 정해철 변호사님께서 그 당시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셨고, 그분께서 쓰신 이제 헌법 사례 그 교재를 보았어요. 근데 강의는 김유양 변호사님께서도 같은 책을 교재로 하여서 강의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김유양 변호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민소법은 지금도 아마 강의를 하고 계실 테고 여전히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창환 강사님께서 이시훈 교수님의 민사소송법 책을 기본으로 한 강의를 들었고요. 지금은 아마도 이창환 강사님께서 본인이 따로 이제 교재를 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공부할 당시만 해도 대부분 이시훈 교수님의 책을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이시훈 교수님의 민사소송법 책이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보충을 할 필요가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빠짐없이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강의를 듣고 정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례집은 이창환 강사님께서 쓰신 민사소송법 사례집을 보았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고 이재상 교수님께서 쓰신 이제 형사소송법 책을 보았고요. 그리고 사례집은 역시 교수님께서 쓰신 사례 연습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제가 기본 강의를 들을 당시에는 이제 이지민 강사님을 선택을 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교재 정리가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를 합격을 할 당시를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에는 강의를 듣기보다는 조금 제가 혼자서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스스로 교재를 정리하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오히려 제가 머릿속에서 형사소송법의 그러한 체계를 정립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상법과 행정법이 정말 저를 힘들게 했던 두 과목인데요. 상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처음 2차 공부를 할 당시에는 그 당시 수험가에서 가장 메이저 강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의 강의와 그분의 교재를 주 교재로 삼아서 강의를 들었었어요. 근데 강의를 들을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상하게 혼자 이제 강의를 마치고 와서 혼자서 이제 복습 시간을 가지면서 교재를 정리하려고 하면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쓰신 그분의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교재 정리 어려움을 느끼진 않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너무 그 양이 방대한데 그 모든 걸 제가 다 소화해낼 자신이 없어지고 이거를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한지 뭔가 강약 조절이 전혀 머릿속에서 되지 않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다시 이제 2차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2차를 붙을 당시에 제가 선택한 교재는 저보다 먼저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친구한테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던 강의예요. 근데 지금은 아마 판사로 재직 중이시고 아마 이게 본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연복 판사님께서 쓰신 상법특강이라는 사례집에 가까운 책이에요. 사례집에 가까운 책인데 이제 중간중간 굉장히 좀 중요한 필요한 약수형 단문 대비도 어느 정도 들어갔고 진짜 강약 조절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주 교재로 삼아가지고 그 교재를 강의한 그분의 강의를 듣고 오로지 그거 하나로만 상법을 준비했어요. 사실 이전에 공부했던 강의나 책에 비해서는 빠진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오히려 이전에 그 정리 안 됐을 때 그 괴로움에 비해서 오히려 지금은 어느 정도 훨씬 빠진 부분은 많지만 그 빠진 부분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만 다 들어가 있구나. 그리고 이것만 제대로 내가 공부를 하고 들어간다면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그 강의를 듣고 그 교재를 보면서 오히려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을 안겼던 상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준 굉장히 좀 고마운 강의와 고마운 책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법 역시 제가 좀 힘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 당시에 홍정선 교수님의 책이 나름 그래도 가장 좀 많이들 보는 그러한 교재에 속했는데 안 그래도 행정법이 굉장히 좀 학설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분야다 보니까 이거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그 당시에 무조건 행정법이면 이 강사님 들으면 된다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그러한 강사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조금 많이들 듣는 강사님은 저랑
절대로 성향이 안 맞는 강사님이어서 좀 초반에 아예 제끼고, 그 당시 그렇게 많이들 듣지는 않는 강사님이지만 나름 저와 성향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강사님을 선택을 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자체는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가 그 강사님 같은 경우는 전혀 따로 본인이 책을 쓰시거나 교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보충 자료를 나눠주시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행정법 교재가 워낙 좀 학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교수님의 책을 선택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정리가 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의 학설에 아무래도 강세를 두시고서 이제 그에 맞추어 서술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논문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수험생 입장에서 이제 수험에 맞춘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강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수험 적합성에 맞게 교재를 이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행정법 역시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2차 붙을 당시에는 교수님 책을 보지 않고 정진 변호사님께서 쓰신 더 행정법이라는, 딱 보면은 세상에 이걸로 과연 사실을 준비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얇았어요. 근데 그러한 정말 요약서 중에 요약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요약서를 붙잡고 그곳에 제가 정리를 해 나갔어요. 다만 굉장히 좀 요약서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제가 기본 강의를 이전에 이미 교수님 책을 붙잡고서 들었기 때문에 요약서를 보고서 정리를 할 때에도 그 내용,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제가 어느 정도 떠올릴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요약서로 정리를 하면서 제 머릿속에 체계를 잡아갔고, 그리고 사례집을 당연히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김현태 교수님께서 쓰신 행정법 사례집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주었어요. 지금까지 들으셨다시피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1타 강사 선택해서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교재 선택해서 그게 저한테 잘 맞아가지고 굉장히 좀 쉽게 공부를 했던 과목들도 있었던 반면 좀 저와 맞지 않아서 고생을 했던 그런 시행착오 과정을 거쳤던 그러한 과목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설령 가장 잘 나가는 1타 강사의 강의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굉장히 좀 수험가에서 메이저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교재라고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도 100% 진리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맞는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뭔가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된다, 이 교재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내가 마지막에 정리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그렇게 판단이 드시면은 조금 더 초반에 다른 교재나 다른 강의를 찾아보시는 것도,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바꾸는 결정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